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그 역사, 육사를 둘러싼 역사 빌드업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설계자가 누굴까? 저는 이제 맨날 이 생각을 해요. 설계자가 누굴까? 설계자가 누굴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 설계자는 아직은 못 찾아냈는데 근데 결국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2017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게 2017년 5월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017년 8월에 국방부 첫 업무보고에서요.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복군,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사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라.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을 그게 이유가 없다. 광복군 찬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 두 가지를 지시한 거예요. 문재인이 국방부 첫 업무보고에서 광복군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 날로 바꿔라. 나 그래서 이 어이없는 인간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육사를 시뻘겋게 만들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배우 인물, 지금은 죽은 사람이지만 신영복이에요. 신영복이 여러분 뭐였어요? 신영복이 간첩으로 잡혔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영복이 육사 교관이었어요. 신영복이 육사 교관이었었고요. 그리고 쟤네들은요 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사도 있고 뭐도 있지만요, 이런 진지전도 있지만 기동전도 있단 말이에요. 기동전일 때 레닌이 혁명할 때 어떻게 됐어요? 레닌이 혁명을 할 때 적군만 가지고 혁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총파업하고 무장봉기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청년 장교들이 호응을 했잖아요. 청년 장교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쟤네들은요 항상 군부 내에 있는 청년 장교들을 자기네들이 포섭하는 거, 그거는 혁명 전술의 기본이고요. 그거를 실천했었던 사람이 신영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 훨씬 전 얘기입니다 이거. 훨씬 전 얘기예요. 자,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육사 커리큘럼에서 6.25를 빼요. 6.25를 빼고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국군의 정체성, 뿌리 이런 작업을 한다. 홍범도 흉상 설치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래요? 얘네들이 그날이 오면이란 말이에요. 쟤네들은 그날이 왔을 때, 혁명의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동조하는 청년 장교들 만드는 빌드업인 거라고요. 참 대한민국에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미국의 패권 이런 식의 세월을 3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 세력, 외세 세력이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까먹은 거지. 자, 이거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이렇게 지시를 한 게 현실화되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 그러니까 육사의 커리큘럼 싹 바뀌고 그러면서 육사는 여러분 이게 다 돼요. 문재인이 두 가지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광복군 신흥무관학교를 육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라. 요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국군의 날 바꾸는 거요. 그거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2020년 8월에 대표 발의를 하거든요. 총선 끝나고 되자마자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다. 그쵸? 38선 돌파를 기념한 날로 정해진 거예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8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거 아직도 위원회 심사돼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여기서 이 의원 원문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은 게 요겁니다, 여러분. 누가 올렸는지 보실래요? 권칠승 대표 발이고요. 고영인, 윤호준, 김정호, 박홍근, 신정원, 뭐 여기 박주민도 있고요. 대한민국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난 우리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돼 쭉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쭉 벌어지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광복군님이 분명하다.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리함으로써 국군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국군의 명예를 쭉 이렇게 2020년에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발의돼서 통과가 안 되고 그냥 위원회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도 이걸 하려고 했었고, 근데 얘네들이 딱 견적을 보고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론을 보는 거예요. 여론을 보고 여러 가지 전국을 보고 이슈화 시킬 수 있는데, 항상 쟤네들은 몇십 년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매미가 여름을 7년 13년 이렇게 소수 단위로 기다리듯이 얘네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국군의 날 기념일 병결 촉구안이 이게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째.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때 한 번 있었고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2006년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독립군이 국군의 뿌리다. 이거는 아까 문재인이 2017년 8월에 취임하고 업무 보고 받으면서 지시를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8월에 문재인이 지시한 다음에 2017년 9월에 연구 편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고 문재인이 8월에 지시하고 12월에 연구 보고서가 나와버려요. 자, 국방부 블로그를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블로그를 갈게요. 독립군 광복군도 국군의 뿌리, 장병들 자긍심 갖길,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집필자 백기인 심현용, 이렇게 집필을 하고 책을 12월에 바로 냅니다. 이거는 지금 2월달에, 블로그에는 2월달에 올라왔는데 9월에 연구 시작해서 12월에 책을 내고요. 일사편으로 쫙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부예요.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밀어붙여서 이걸 편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연구에서 독립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그냥 발표해버린 겁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사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빌드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국가 공식 기관에 군사편찬연구소에 그냥 이거를 넣어 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고 이렇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이렇게 알을 박아버려요. 2017년 12월 28일자로. 얘네들이 이런 빌드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야 이게 됩니다라고 실무 라인에 다 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무 라인에 박혀 있고, 뭐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의 청와대, 당, 육사, 국방부 다 박혀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돼, 무슨 작업을 하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다다다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쟤네들이
역사 기록, 대한민국의 공식적 역사 기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진지전이라고 얘기하죠. 쟤네들은 30년 동안 진지전을 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뭐 내지 보수 우파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30년 동안 헬렐레 우리가 이겼어, 아유 자유주의 체제 변동 안 되고, 민주당 애들도 아유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유 쟤네가 반미해봐야 뭐 어쩔 건데. 지금요, 중국도 러시아도 이렇게 세력이 오고 외부, 그러니까 외세,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쟤네들은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이 나라 체제 변동, 그리고 세력권을 변동시킬, 미국 세력권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세력권, 중국 세력권이죠, 그쪽으로 변경시키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이쪽은 너무 빌드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도 친중 인사들이 너무 많이 뿌락치로 박혀 있단 말이죠. 자, 이거 전쟁 지금 녹록한 상황 아니고, 우리가 집권하고 있었다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30년 준비한 진지전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꼼꼼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